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장동혁은 미국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장 대표의 IRI 연설을 뜯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장 대표가 정치적 정체성을 밝혔는지 요거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행보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 라인과 미국 보수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접점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핫라인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조 그루터스, 아메리칸 퍼스트 폴리스 인스티튜트, 트럼프 측근 상원의원, 이거는 일반 의원 레벨이 아니라요. 당, 정책 3축의 핵심 라인입니다. 특히 국무부 요청으로 일정을 연장하고 비공개 접촉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장 대표의 미국 내 입지를 설명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 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 두 번째는 트럼프 라인과 미국 보수 네트워크의 한 라인을 건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경제 안보, 선거 전략을 연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본인도 밝혔습니다. 안보와 경제, 에너지, 중국의 위협, 조선업과 보조함대 건조까지 논의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네. 자, 먼저 장동혁이 미국에 선언한 그 장 대표 본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많은 분들이 IRI 연설 얘기가 나오면 그거 뭐 중요하냐? 형식적인 연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정말 미국의 첫 번째 방미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첫 번째 연설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미국에, 어떻게 국민의힘을 미국의 보수 네트워크에 소개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 포지셔닝을 분명히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동혁의 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 constitutional democracy, 헌정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다수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도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것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 헌정민주주의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가슴이 잠깐 뭉클해지는데요. 사실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박 대통령의 그런 벌써 한 7년 됐네요. 네. 그때 그 탄핵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아스팔트에 조인할 때 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 헌정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 헌정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일부 몇 사람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흔들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 시대를 사는 지성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그 신념 하나로 이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권력도 헌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lliance,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동맹, alliance, 그냥 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한미동맹,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공급망과의 동맹, 글로벌 보수 라인과의 동맹, 같은 편 먹자. 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deterrence. deterrence는 억지력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이 단어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력이라는 것은요, 싸우는 power,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 이상, 즉 상대가 나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저 사람, 저 나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 들고 피 흘려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안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욱이 말한 게 뭡니까?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특히 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인데요. 평화는 뭐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화해 무드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라는 이 확신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 대표 human rights, 인권까지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안보를 군사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인간 존엄의 문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들으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보가 군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보는 곧 경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보는 곧 경제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흔들리니까 기름값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니까요. 물가가 대번에 출렁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삼겹살 먹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뿐입니까?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올라가고 공공요금 올라가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보예요. 총 한 발 안 쏴도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왜 싸우는 건가요? 반도체 AI 기술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지났고요. 경제 전쟁이고 그 다음 미국하고 중국의 핵심은 반도체하고 AI 기술 전쟁이에요. 반도체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이 멈추죠. 그러면요. 수출이 무너지죠. 대한민국 수출 무너지면 삼성하고 SK 수출 무너지면 주식시장 대번에 붕괴됩니다. 그러면요. 일자리 날아갑니다. 군대가 있어도 나라를 못 지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군사력은 나라를 직접 지키는 힘이지만 경제, 기술, 공급망은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안보가 곧 경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장동혁이 누구를 만났냐? 네. 그냥 미국 정치인 만난 게 아닙니다. 네. 먼저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NRC 의장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공화당 선거 전략, 조직, 돈 다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화당의 선거 총사령관이자 트럼프의 오른팔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만났죠? 빌 해거티 상원의원. 이 사람 그 트럼프 때 일본 대사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외교하고 경제 다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네. 또 마이클 켈리는 친기업 인물이죠. 그래서 감세도 주장했었고 성장 중심의 경제 노선 이런 것도 주장했던 분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부정선거 문제 요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싱크탱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AFPI 이건 뭡니까? 트럼프 계열의 정책 싱크탱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화당 조직 그리고 정책 싱크탱크까지 이 세 개 라인을 모두 다 연결하고 온 겁니다. 트럼프 라인과 공화당 핵심 네트워크까지 한 번에 연결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 네트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선거 전략이 나오고 정책 프레임이 나오고 정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장 대표가 지금 그 한국에 우리 이번 선거에 가지고 오면 국내 정치에서 바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동혁은 트럼프와 공화당 수뇌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거기에 한 라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접점을 확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대한 성과를 내고 온 장 대표의 방미,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지방선거의 지방선거 승리의 무기로 어떻게 쓸 것이냐, 예, 이것이 관건인 겁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 출신으로서 또 전략 9개 나라 14개의 자회사의 전략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요,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구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맞춰서 국민의힘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정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 대표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필라입니다. 제가 이 장 대표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큰 전략의 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라는 안보 필라입니다. 안보, 즉 무엇입니까? 한미동맹, 예, 북한 억지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eace through strength, 북한 억지력, 그리고 중국에 대응, 이거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필라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필라는 경제 공급망입니다. 이 경제 공급망의 핵심은 뭐냐? 에너지, 반도체, 조선업 공급망입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 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여기에 배터리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밖에 뭐 조선, 방산, 에너지까지 합치면은 이 코스피 절반 이상이 미국 공급망 질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코스피지만 이 절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 안에서 우리가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살아있는 증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뭡니까?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상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죠? 생명줄이죠? 근데 여기서 긴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조선 보험료 올라갑니다. 리스크가 커지니까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요율을 올리겠죠. 운송비 올라갑니다. 공급 불안 심리 생깁니다. 그런 결과는 뭡니까? 유가 상승입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3월에 전쟁이 심각할 때 $10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괜찮습니까? 한국은 더 취약하죠. 우리나라 원유의 90% 이상을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유사 비용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 중동, 우방국과의 에너지 협력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한 편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급선 다변화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공급망 정책이자 전략이라는 것인데, 예. 어떻게 지금 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공급선 다변화를 시작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략 비축 확대, 이것도 중요하죠. 네, 가만히 눈 뜨고 있는 길을 뺏기지 말고, 네, 전략 비축 확대하고 잘 지킵시다, 여러분, 제발. 이게 없으면 국민이 다 물가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AI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뭡니까? 그냥 전자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들어가죠. 자동차에 들어가죠. 네, AI에 들어가죠. 군사장비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전체 인더스트리의 생명수와도 같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흔들리겠죠. 네,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감소는 우리 민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장성한 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네. 이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 글로벌 공급망,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우리가 들어가서 협력을 받느냐,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정청래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습니다. 목이 터지게, 주식시장이 잘 나갑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반도체가 흔들리면 끝이에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제조업 중심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밀리면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우리 생활의 터전과 자산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술 안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고 미국하고 기술 협력하고 중국 의존도는 좀 관리 좀 해서 핵심 기술 보호하고 이거 못하면은 우리가 군대가 있어도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르무즈가 물가를 흔들고 반도체는 일자리를 흔든다. 그래서 안보는 곧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필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있냐고요? 네, 여기부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장동혁 대표가 방미에서 가져온 이 다대한 성과를 어떻게 우리 6.3 지방선거에 선거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3개의 필라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필라, 두 번째는 경제와 공급망 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민생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안보, 경제, 민생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맹이 강해야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에너지가 확보돼야지만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즉 공급망 블록의 한 편이 되는 것이 곧 민생을 돌보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니까 유가가 바로 뛰었죠? 전기세 바로 올라가죠? 물류비 올라가죠? 식료품 가격 올라가죠? 결국 어디서 터집니까? 국민 지갑에서 터집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동맹은 외교가 아니라 민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방미의 의미가 뭐가 됩니까? 장동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블록 안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블록에서 같은 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렬하고 온 겁니다. 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고 온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온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반대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재명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계가 지금 미국 중심 공급망 블록에 재편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기에 올라타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 시점에 장 대표가 미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재명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관련 발언 보셨죠?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 글로벌 공급망과 동맹 구조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맹이 강해야 에너지가 확보되고 에너지가 확보돼야 물가가 안정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이 미국에서 이걸 만들고 왔고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즉 이게
안보, 경제, 민생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을 통해서 전략국 구조를 통해서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선거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의 방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동혁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내가 또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당대표다. 네, 신뢰할 수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미국 보수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경제 안보 전략으로 연결하고 민생 언어로 연결하고 선거 전략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자유우파의 재건을 완성합시다. 조수진입니다.